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입니다. 미지의 세계인 우주, 여러분은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광활해서 상상의 나래가 무궁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라디오를 통해 머릿속으로 우주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 보길 바랍니다. 그럼 우주라이크 리턴즈 지금 시작합니다. 별처럼 다 오랜빛나 사라져줘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맞이한 우주라이크 리턴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은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주면 벌써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마지막 화입니다. 지난 3월 여러분을 오리온 자리로 처음 만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화까지 달려왔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네요. 너무 아쉽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종강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종강을 기다리며 오늘도 같이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수리 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독수리 자리는 여름철 별자리로 밤하늘에서 22번째로 큰 행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자리의 알파성인 알타이르는 무려 0.7등급의 별로 아주 밝아 태양의 무려 8배 정도 더 밝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주라이크 리턴즈 라디오를 통해 유용한 지식을 많이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할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별자리는 바로 머리털 자리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머리털 자리는 봄철 별자리로 초저녁 천정 가까이에서 관측 가능한 별자리로 세계의 주요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머리털 자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TMI 오브 머리털 자리 코너입니다. 머리털 자리는 사자자리의 꼬리 부근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원래는 사자자리 꼬리 끝의 일부로 여겨졌다가 후에 독립된 별자리로 분리되어 나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별자리로는 태미원의 낭장에 해당되는데요. 태미원은 동아시아 별자리인 3원의 하나인데 여기서 3원이란 세 개의 울타리라는 의미로 이 울타리를 포함하는 별자리군을 의미합니다. 서양 별자리로는 처녀자리, 사자자리, 큰꿈자리의 일부가 해당되며 여기에 머리털 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털 자리의 별자리는 4등급보다 밝은 별이 없을 정도로 특별히 밝지 않은 별자리예요. 머리털 자리 베타별이 이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4.26등급에 해당합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약간 밝은 정도인데요. 지구로부터 약 2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머리털 자리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은 머리털 자리 알파성으로 4.32등급에 해당하며 다이어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별은 베레니케의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별은 이중성으로 두 별은 거의 밝기가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공전 궤도가 지구 시선 방향에 아주 가까워서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들을 식변광성으로 의심했어요. 여기서 식변광성이란 쌍성의 식현상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겉보기 밝기가 변하는 별을 의미합니다. 이는 쌍성의 궤도면이 지구로부터 시선 방향에 위치하여 지구에서 관측할 경우 일식과 동일한 식현상이 관측되는 것이죠. 그러나 머리털 자리의 알파성은 실제로는 시선 방향과 0.1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식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털 자리에는 이중성이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중성이 어둡다는 특징이 있어요. 머리털 자리 FK는 8.14등급에서 8.33등급으로 2.41주기로 밝기가 변하는데 이들의 밝기가 변하는 것은 회전하는 별의 표면에 크고 온도가 낮은 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머리털 자리 FS는 58일 주기로 5.3등급에서 6.1등급까지 변화됩니다. 머리털 자리 R성은 미라형 변광성으로 7.1등급에서 14.6등급까지 363일 주기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털 자리에는 또 어떤 천체들이 있을까요? 큰 별자리는 아니지만 머리털 자리에는 8개의 메시의 천체가 있습니다. 또한 은하계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처녀자리 은하단의 북쪽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상성단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 머리털 자리가 은하면, 즉 천구에서 은하수를 형성하는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털 자리 성단을 제외하면 상계성단이나 부정형 성운이나 행성상 성운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럼 머리털 자리 성단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머리털 자리 성단은 머리털 자리에 있는 상계성단입니다. 메시에나 NGC 번호를 갖고 있고 멜로테 상계성단 목록 중 멜로테 111번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단은 크고 흐트러진 상계성단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5등급에서 10등급의 별 4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맨눈으로도 몇 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단은 머리털 자리 감마별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경 5도 이상의 범위에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만큼 그 거리는 약 270광년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넓을지 상상만으로도 광활한 모습이 그려지네요. 머리털 자리 은하단은 처녀자리 은하단의 북쪽에 놓여 있는데요. 이 은하단은 처녀자리 은하단보다 약 2억 3천만에서 3억 광년 정도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크기도 아주 큰데요. 약 1000개의 대형 은하계와 3만 개 정도로 추정되는 작은 은하계를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하이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하계는 아주 큰 대형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어요. 가장 밝은 은하는 NGC 4889와 4874로 둘 다 13등급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은하도 알아볼까요? 검은 눈 은하는 머리털 자리에 있는 나선 은하로 잠자는 미녀 은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은하는 은하 중심부를 제외한 검은 물질이 마치 눈처럼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작은 망원경으로도 이 은하의 검은 물질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눈 은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의 다른 은하는 물질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검은 눈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3000광년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그 이후 바깥 부분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두 방향이 충돌하는 경계에는 새로운 별들이 탄생되는 곳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머리털 자리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려운 용어도 많아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머리털 자리에 담긴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털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머리털 자리는 그리스 시대부터 별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별자리를 아리아드네의 머리카락과 베레니케의 머리카락으로 언급하였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를 머리카락이라고 불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머리털 자리를 그의 48개 별자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별자리를 사자 자리의 일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리털 자리는 사자 꼬리의 술로 여겨졌으며 경우에 따라 처녀 자리의 일부로도 여겨진 별자리입니다. 머리털 자리는 근대의 별자리에 속하지만 한 전설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별자리는 아주 드문데요. 방패자리와 더불어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머리털 자리는 이집트의 여왕 베레니케 2세와 관련이 있어요. 그녀는 알렉산드리아가 문화의 중심이었던 기원전 3세기,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긴 머리카락을 가진 것이 특징이었죠. 기원전 243년, 왕은 그의 누이를 죽인 시리아에게 대항하여 원정을 착수하였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원정이었어요. 그래서 베레니케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본인의 긴 머리카락을 바치겠다고요. 그녀는 본인의 머리카락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런 머리카락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그녀의 소원대로 왕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머리카락을 잘라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원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원에 둔 머리카락이 사라지게 돼요. 이 일로 왕과 왕비는 아주 상심하게 되는데요. 그때 궁중의 천문학자였던 코노는 왕비가 재물의 여신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하늘에 둔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사자의 꼬리로 알려져 있었던 한 성단을 지목합니다. 이후 이 성단은 베레니케의 머리카락으로 불리게 됩니다. 머리털 자리에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장대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동화 대학방송 장대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동화 대학방송 머리털 자리에 대한 이야기,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번 코너는 머리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시태그로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노래를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 오브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앞서 머리털 자리는 사자 자리의 꼬리 부근에 있는 별자리라고 했었는데요. 원래는 오랫동안 사자 자리 꼬리 끝의 일부로 여겨졌다가 이후 독립된 별자리로 분리되어 나왔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구성별들이 모두 4등성 이하의 어두운 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머리털 자리에는 아주 거대한 은하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이러한 머리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선정한 오늘의 해시태그는 바로 해시태그 독립입니다. 독립은 어떤 것에 얽매이거나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순우리말로는 홀로서기라고도 불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분이 있으신가요? 통학거리가 먼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를 해본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기쁨과 더불어 가족의 잔소리 없이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가득 안고 독립을 시작하죠. 그러나 막상 독립으로 혼자 있다는 외로움, 때로는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의 해시태그 독립에 어울리는 추천곡은 바로 AJR의 Don't Throw Out My Legos입니다. 이 노래는 2019년 발매된 곡으로 집을 떠나 독립하기 전 심정을 고스란히 녹여낸 곡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만큼 혼자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감이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어른이 된다는 것이 두려운 우리 20대에게 많은 공감이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동심을 잃고 싶지 않는 마음을 레고 버리지 마세요 라고 비유한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네요. 그럼 오늘의 추천곡 AJR의 Don't Throw Out My Legos 들으며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Packing up whatever I can. Been waiting for today. 반짝이는 오늘 이야기 나눈 머리털 자리편.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머리털 자리는 이름부터가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어두운 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밝게 빛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통해 머리털 자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수빈 PD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